당신 같은 여자는 필요 없소. 나가시오. 당신과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소. 한양의 화려한 저택에서 한 여인이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이 자신의 아내를 폭우 속으로 내몰고 있었지요.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그 여인의 발 밑에 엎드려 빌게 되는 날이 올 줄 말입니다.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 조선 최고의 명의가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조선 후기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이야기를 이끌어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명의로 이름난 김 의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은 작았지만 대문 앞에는 항상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지요. 김 의원은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덕을 쌓았고 그 덕에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선비라 불렀습니다. 김 의원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손만 대면 병이 낫습니다. 감사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답고 현명한 딸 선화가 있었습니다. 선화는 아버지의 의술을 어릴 적부터 곁에서 지켜보며 자랐지요. 아버지를 돕는 일을 즐겼고 약초를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아버님, 이 약초는 어떤 병에 쓰이나요? 10살 선화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주변을 살피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열을 내리는 데 쓰이는 황금이라 하느니라. 하지만 선화야, 여인이 이런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 없다. 그러나 선화는 밤이면 아버지의 의서를 몰래 훔쳐보며 독학으로 의술을 배워나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책장을 넘기며 수많은 약재와 치료법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갔지요. 촛불이 깜빡일 때마다 선화의 눈빛은 더욱 반짝였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아버님처럼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 세월이 흘러 선화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총명한 처녀로 소문이 났지요. 그 무렵 마을의 젊은 양반 최서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과거를 준비한다며 마을 서당에 기거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병에 걸려 김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열이 심하시구려. 며칠간 약을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이 진맥을 하며 말했습니다. 최 서생은 치료를 받는 동안 선화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매료되었습니다. 약을 다리는 그녀의 손길은 우아했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자애로웠지요. 김 의원님, 따님이 참 훌륭하십니다. 의술에도 조예가 깊은 것 같은데요. 허허허, 그저 제 일을 옆에서 지켜본 것뿐입니다. 김 의원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서생은 병이 나은 후에도 자주 김 의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재주를 가졌는지, 과거에 급제하면 얼마나 높은 벼슬에 오를지 자랑했지요. 김 의원님, 제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한 명문가입니다. 조부께서는 정이판서를 지내셨고 부친께서는 관찰사를 하셨습니다. 저도 가문을 빛내고자 일부러 이 먼 곳에 내려와 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최 서생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최 서생의 말은 반만 사실이었습니다. 집안이 명문인 건 맞았지만 그가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이 먼 시골까지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 서생은 한양에서 기생집을 드나들고 도박판에 빠져 집안 재산을 탕진했으며 급기야 양반과 규수에게 추문까지 일으킨 자였지요.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집안 어른들이 그를 사고칠 구석조차 없는 이 시골 마을에 가둬놓은 것이었습니다.
최 서생은 겸손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쫓겨온 시골 구석에서 이게 웬 떡인가? 한양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양반과 규수는커녕 혼사는 꿈도 못 꿨는데, 하지만 여기선 아무도 모르지 않나? 김 의원이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라던데, 게다가 딸도 예쁘고 저 늙은이만 잘 구슬리면 평생 돈 걱정은 없겠어. 어차피 과거만 급제하면 장인이 중인이든 상인이든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집안으로 돌아갈 명분도 생기는 거고. 이런 속내를 감추며 최 서생은 김 의원에게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의원님, 선화 아가씨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리 허락해 주신다면 하늘이 내려준 복이요, 제 평생의 영광일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오르는 날 의원님과 아가씨를 한양으로 모시고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최 서생의 이런 속내를 까맣게 모르는 김 의원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중인인 자신의 처지에 양반 가문과의 혼사가 과분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최 서생의 간절한 청혼과 화려한 가문의 배경, 그리고 장밋빛 미래에 대한 약속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혹시 내 생각이 좁아서 딸의 행복을 막는 것은 아닐까? 딸의 행복을 가장 바랐던 김 의원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화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아버님께서 좋다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선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선화는 내 생에 가장 귀한 보물일세. 김 의원이 최 서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장인어른. 제가 평생 아가씨를 보배처럼 모시겠습니다. 최 서생은 공손히 절을 올리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선화와 최 서생의 혼례는 마을에서 크게 치러졌습니다. 김 의원은 딸의 혼수로 값진 폐물과 함께 자신의 비밀 의서 한 권을 몰래 넣어주었습니다. 선화야, 이것은 우리 가문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방이다. 김 의원이 낡은 의서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내게 필요할 때가 올지도 모르니 잘 간직해 두거라. 아버님, 이 귀한 것을 받거라. 내 평생의 지혜가 담긴 것이니 네가 가져야 한다. 선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의서를 받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불안감이 일었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혼인 후 최 서생은 장인의 도움으로 과거 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사위의 학업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값비싼 책을 구해주고 과거 시험 비용까지 모두 대주었지요. 장인어른,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 서생은 겉으로는 감사해했지만 속으로는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시골 의원 주제에 같은 양반 집안 자제를 사위로 맞았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선화는 시집살이를 하며 남편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남편의 옷을 깼고 책상 정리를 해주었지요. 여보, 밤이 깊었으니 이제 주무세요. 건강을 해치시면 당신은 가만히 계시오? 내가 과거에 급제하려면 더 공부해야 하오. 마침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김 의원은 사위에게 노자돈까지 넉넉히 챙겨주었습니다. 서방님, 꼭 합격하실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선화가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소? 내 실력이면 장원 급제도 가능하오. 최 서생은 자신만만하게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뒤 곳곳에 방이 나붙었습니다. 최 서생은 정말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지만 상위권으로 합격한 것이었지요. 합격이요? 서방님이 합격하셨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김 의원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김 의원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사위가 해냈구나. 선화야, 네가 복이 있는 아이로다.
최 서생은 한양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벼슬이었지만 곧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화를 데리고 한양으로 이주했지요. 드디어 한양에 왔구나.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삶이 시작되는 거요. 최 서생은 화려한 한옥을 바라보며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자 최 서생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벼슬이 높아질수록 그의 교만함도 커져갔지요. 처음에는 작은 선물로 시작된 뇌물이 점점 더 커졌고 그는 권력의 맛에 취해갔습니다. 여보, 요즘 들어 낯선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선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네가 알 바가 아니요. 이것이 세상 사는 방식이요. 최 서생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점점 장인에게 감사를 표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시골 의원 출신의 장인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지요. 여보, 아버님께 안부 인사라도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무슨 소리요? 내가 이제 정삼품 벼슬에 오른 양반인데 시골 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체면이 서겠소. 당신도 이제는 그런 시골 생각은 접는 것이 좋겠소. 최 여생의 말에 선화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지요. 그녀는 몰래 편지를 보내 아버지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선화야, 한양 생활은 괜찮으냐? 사위는 잘 지내고? 김 의원의 편지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선화는 눈물을 흘리며 답장을 썼습니다. 아버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벼슬이 높아져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선화는 외로웠고 남편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김 의원이 노환으로 병석에 눕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위독하시답니다. 제발 함께 가주세요. 선화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나는 바쁘오. 당신 혼자 다녀오시오. 최 서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소. 내가 시골까지 갈 시간이 어디 있단 말이오? 선화는 홀로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보름이 걸리는 먼 길이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빨라졌지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김 의원은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어서 쾌차하셔야 합니다. 선화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의원은 힘겹게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은 차갑고 힘이 없었지요. 선화야, 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네 남편은 어찌 지내느냐? 남편은 바빠서 오지 못했습니다. 벼슬살이가 순탄하여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선화는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는 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화야, 아비가 미안하구나. 내게 좋은 혼처를 찾아주지 못해서.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거짓말 말거라. 네 눈빛을 보면 아비가 다 안다. 김 의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화야, 내게 마지막으로 전할 것이 있다. 내 평생 모은 비방과 약재를 내게 주마. 언젠가 내게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아버님, 무슨 받거라. 내 그간의 생각이 어리석었느니 여자라고 해서 의술을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다. 네게는 재능이 있다. 언젠가 그 재능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다. 김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건넸습니다. 서재 구석에 숨겨둔 상자가 있다. 그 안에 내 평생의 지혜가 담겨 있느니라. 아버님, 그리고 선화야, 아무리 힘들어도 네 자신을 잃지 마라. 네 안에 있는 선함과 지혜를 믿거라. 그날 밤 김 의원은 딸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선화는 밤새 아버지 곁을 지키며 울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새벽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 의원님이 돌아가셨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는데.
선화는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3일장을 지내는 동안 남편 최 서생은 끝내오지 않았습니다. 선화는 그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장례를 마친 후 선화는 아버지가 말한 상자를 찾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의서들과 귀한 약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평생 연구가 여기 담겨 있구나. 선화는 눈물을 흘리며 의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아버지의 정성 어린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선화는 그것들을 모두 보따리에 싸서 남편 몰래 챙겼습니다. 아버님, 이것들을 꼭 지키겠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예요. 한양으로 돌아온 선화는 남편의 더욱 달라진 태도에 놀랐습니다. 최 서생은 사치와 권력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고 뇌물을 받아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런 방식은 위험합니다. 청렴하게 살아야. 선화가 조심스럽게 충고했습니다. 당신은 시골 의원의 딸이라 세상 물정을 모르오. 이것이 세상 사는 방식이요. 내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시오. 최 서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화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의서를 몰래 꺼내 읽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최 서생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삼품에서 종이품으로 승진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교만해졌지요. 저택은 점점 화려해졌고 하인들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선화의 삶은 점점 더 외롭고 쓸쓸해져 갔습니다. 여보, 요즘 조정에서 탐관 오리를 엄하게 다스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선화가 또다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끄럽소. 내가 조심해서 하는 일이니 당신은 신경 끄시오. 여자가 정사에 참견한 것이 아니오. 최 서생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선화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서생을 체포하라. 뇌물을 받고 국가 기밀을 누설한 죄로 왕명이 내려졌다. 포도대장의 외침에 저택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나는 억울하오. 최 서생이 발버둥 쳤지만 포졸들은 가차차 없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선화는 남편의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포졸들이 막아섰지요. 부인은 여기 계십시오. 역적의 가족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 서생은 파직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것이었지요. 화려하던 저택도 하인들도 비단 옷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최 서생은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선화가 허망하게 읊조렸습니다. 최 서생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흐릿했지요. 당신의 불길한 가문 때문이요. 시골 의원의 딸을 아내로 맞아 내 운이 다한 것이요. 선화는 남편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여보, 무슨 말씀을. 제 아버님은 평생 덕을 쌓으신 분이셨습니다. 닥쳐. 내가 지금 이 꼴이 된 것이 다 당신 때문이란 말이요. 최 서생은 선화를 밀쳤습니다. 선화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선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최 서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내와 죽은 장인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서생은 더 많은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선화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마침내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는 필요 없소. 나가시오. 당신과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소. 여보, 제발 나가라고 했소.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거리에 내몰린 선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화는 아버지가 남긴 의서와 약재를 품에 꼭 안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사람들은 모두 문을 닫아 거눴지요. 선원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지요. 선화는 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한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라도. 선화는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붕은 곳곳이 뚫려 있었고 벽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나마 비를 조금 피할 수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파! 선화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노파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선화가 급히 다가가 노파를 흔들었습니다. 노파는 극심한 복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지요. 배가 너무 아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선화는 망설임 없이 품에 안고 있던 약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의술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증상은 급성 복통, 장이 꼬인 것 같아 빨리 손을 써야 해. 선화는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꺼냈습니다. 황련, 목향, 지각 하나하나 정확하게 골라내어 물에 달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폐가 한편에 깨진 항아리가 있었고 빗물을 받아 사용할 수 있었지요. 할머니, 이 약을 드세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선화가 시킨 약을 조심스럽게 노파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마셨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노파의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증도 가라앉는 것 같았지요. 아가씨, 당신은 누구시오? 노파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다만 의원의 딸일 뿐입니다. 선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노파는 선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내 평생 이런 의술은 처음 보았소. 당신은 분명 타고난 재능이 있소. 과찬이십니다, 할머니. 나는 이 근처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사람이요. 비록 작고 허름하지만 내게 와서 함께 일하지 않겠소. 노파의 제안에 선화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는 몸입니다. 폐만 끼칠까 두렵습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 같은 솜씨를 가진 이가 있으면 주막이 번창할 것이요. 나도 나이가 들어 힘든데 서로 도우며 살면 되지 않겠소? 선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노파는 선화를 데리고 자신의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은 한양 외곽의 작은 길목에 있었습니다. 허름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이곳이 내 주막이요. 크지는 않지만 끼니는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요. 선화는 주막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손님을 맞이하고 청소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 다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가 없구먼. 혹시 의원이 근처에 있소? 선화는 나그네의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단순 타박상이 아니야. 뼈에 금이 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가씨가 뭘 안다고? 믿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화는 약재를 꺼내 상처를 치료하고 부목을 대주었습니다. 며칠 뒤 나그네는 완전히 회복되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오.
다른 의원들은 한 달은 걸린다고 했는데 아가씨 덕분에 일주일 만에 나았소.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주막에 신기한 여인이 있다지? 그렇다네. 의술이 뛰어나다던데 선화의 명성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선화의 손길을 거친 환자들은 모두 건강을 되찾았고 그 소문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막을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작은 약을 지어주는 정도였지만 점차 멀리서도 그녀를 찾아오는 이들이 생겼지요. 저기 주막에 신기한 여인이 있다지? 어떤 병이든 고친다는구먼. 그렇다네. 내 며느리의 오랜 병을 단번에 고쳤다네. 정말 신기한 의술이야. 노파는 선화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당신만의 의원을 차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시오. 하지만 할머니, 여자가 의원을 연다는 것이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에게는 재능이 있소. 그 재능을 숨기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요. 선화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의서를 읽으며 다짐했지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남녀가 따로 있겠습니까? 며칠 뒤 선화는 결심했습니다. 노파의 도움을 받아 작은 의원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사람 사는 이치 아니겠소. 선화는 주막 옆 작은 방을 빌려 의원을 차렸습니다. 문 앞에 선화당이라는 작은 현판을 걸었지요. 오늘부터 저 김선화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겠습니다. 선화는 하늘을 향해 고개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여자 의원이라니 믿을 수 있겠소. 그래도 한번 가보시오. 소문이 대단하던데. 하지만 선화의 뛰어난 의술은 곧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여의사가 드물었기에 여성들은 남자 의원에게 진료받는 것을 꺼렸거든요.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들은 제 증상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도 않았는데 의원님은 자세히 들어주시고 치료까지 해주셨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선화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부자에게서는 치료비를 받았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무료로 약을 나눠주었지요. 할머니, 이 약을 가져가세요. 열흘간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아가씨,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약은 아픈 사람을 위한 것이지 돈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세월이 더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선화당은 한양에서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선화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의술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도 의술을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선화의 말에 많은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요? 한 젊은 여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언젠가는 세상도 바뀔 것입니다. 선화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선화는 여성 제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5명의 젊은 여성들이 그녀에게서 의술을 배우며 선화당을 도왔지요.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고 심지어 왕실에서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화당의 여의원이 대단하다던데 한번 불러 진료를 보고 싶습니다. 왕비가 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의술을 한다니. 하지만 왕비의 몸이 편찮으시니 한번 불러보도록 하라. 왕의 명으로 선화는
궁궐로 초청받았습니다. 처음 궁궐에 들어갔을 때 선화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지요. 나는 의원이다. 신분이 무엇이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내 본분이다. 의원 김선화, 왕비 마마를 진찰하라라. 선화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왕비의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진맥한 후 선화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 과로로 인한 기력 저하와 혈어 증상이 보이옵니다. 약을 드시면 한 달 안에 회복하실 것입니다. 정말이냐? 예, 마마. 신이 책임지고 치료하겠나이다. 선화는 정성껏 약을 지어 올렸습니다. 한 달 뒤 왕비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그대의 의술은 참으로 놀랍도다. 황고하옵니다, 마마. 그 일로 선화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선화당에는 줄이 끊이지 않았고 그녀는 더 많은 여성들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덧 선화는 35살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고 마음은 따뜻했지요. 한편 최 서생은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파직 이후 그는 술에 빠져 거리를 배회하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옷은 누더기가 되었지요. 한 푼만 주시오. 사람들은 그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최 서생은 술집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선화당의 여의원이 어떤 병이든 고친다더군. 게다가 여자인데도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다지. 그 이름이 뭐더라? 김선화라고 했나? 최 서생은 그 이름을 듣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그 선화인가?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선화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한양으로 향했지요. 선화당 앞에 도착했을 때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부자들도 가난한 이들도 모두 한 사람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최 서생은 겨우 순서를 기다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깨끗한 의복을 입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선화를 보았습니다. 선화는 더욱 아름다워져 있었고 그 눈빛에는 자신감과 평화가 가득했지요. 다음 분 들어오세요. 선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서생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화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증상으로 오셨습니까? 선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최 서생은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야, 선화, 나를 모르겠소. 당신의 남편이요. 선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김의원이라 불러주십시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오. 최 서생은 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선화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미움보다는 연민이 더 컸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나는 의원이니 당신의 병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최 서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오. 내가 당신 곁에서. 선화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을 치료해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선화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선화는 최 서생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의 몸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성한 곳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떴고 손발은 부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1년도 못 가겠어. 하지만 제대로 치료하면 살릴 수 있어. 선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술을 끊지 않으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선화, 아니 김 의원님, 제가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한 달간 복용하십시오. 선화는 약재를 꺼내 정성껏 약을 지었습니다. 최 서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화, 아니 김 의원님,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르실 거요. 장인어른께 그렇게 배은망덕했던 것, 당신을 함부로 대했던 것. 선화는 약을 다 지은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선화는 약 봉지를 최 선생에게 건넸습니다. 이 약을 한 달간 드시면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선화는 은자 몇 냥을 꺼내 함께 건넸습니다. 최 선생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받을 수 없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 받으십시오. 이걸 어디에 쓰든 당신의 몫이겠지요. 부디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언했습니다. 최 선생은 떨리는 손으로 약과 돈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오. 가십시오. 최 선생은 선화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선화당을 나섰지요.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선화는 이미 다음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어리석었구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 손으로 버렸으니. 최 선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양을 떠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선화당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선화는 여성 의원들을 양성하는 학당까지 열었고 20명이 넘는 제자들이 그녀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의원님, 이 환자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먼저 증상을 자세히 관찰하세요. 그리고 맥을 짚어보세요. 선화는 제자들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의술은 전국에 알려졌고 멀리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왔지요. 의원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화는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지어 왕이 직접 그녀를 궁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선화, 그대의 의술은 참으로 놀랍도다. 앞으로 궁중 의녀들을 지도해주기 바라노라. 폐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제 미약한 지식이나마 나라의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선화는 공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왕은 선화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폐하, 저는 그저 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벼슬보다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왕은 선화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의녀 교육에 권한을 주어 더 많은 여성 의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지요. 의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왕께서 직접 인정하시다니요. 제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가르침 덕분이지요. 선화는 항상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화는 45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제자들에게 의원을 맡기고 은퇴를 준비하게 되었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잠시 고향에 다녀오려 합니다. 아버지를 뵙고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혼자 가고 싶구나. 아버님과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선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름이 걸리는 먼 길이었지만 선화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선화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 의원님 댁 따님이 아니십니까? 이제는 대단한 명의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모두 아버님 덕분입니다. 선화는 겸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화를 둘러싸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정말 한양에서 제일 가는 의원이 되셨다면서요? 여자의 몸으로 그런 일을 해내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선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선화는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소 앞에서 그녀는 향을 피우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주신 가르침과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께서 왜 그토록 의술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선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뵙고 싶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의술을 배우기 어려웠지만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의서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못난 딸을 따르는 제자들도 생겼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소 주변의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선화는 그것이 아버지의 응답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버지, 홀로 남겨진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비록 혼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줍니다. 제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살아생전 저에게 베푸신 사랑과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평안히 계세요. 선화는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은 평화로움을 느꼈지요. 한양으로 돌아온 선화는 제자들에게 선화당을 완전히 맡기고 조용한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한옥을 마련하여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화롭게 지냈지요. 하지만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어려운 환자가 생기면 제자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선화는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의원님, 이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분히 생각해보거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답이 보일 것이다. 어느 봄날 성화는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제자들의 활약을 지켜보았습니다. 선화당은 이제 3곳으로 늘어났고 수십 명의 여성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의원님, 행복하신가요? 가장 오래 함께한 제자 숙경이 물었습니다. 선화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행복하구나. 내가 걸어온 길이 비록 쉽지는 않았지만 그 길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 의원님은 저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스승이 되어야 한다. 더 많은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거라. 선화는 숙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선화는 50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쪽 지방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최 서생이 보낸 편지였지요. 선화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김선화 의원님께, 저는 지금 남쪽의 작은 마을에서 글방 선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약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고 장인 어르신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의원님과 장인어른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서생 올림. 선화는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았구나.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선화는 생의 마지막 날까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그녀를 애도했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의녀의 어머니라는 시호를 내렸고 후대 사람들은 그녀를 조선 최고의 여의사로 기억했습니다. 선화의 제자들은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전국 각지에 의원을 세우고 더 많은 여성들에게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선화당의 이름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고 김선화의 의술과 지혜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덕을 쌓은 이는 결국 복을 받는다. 어떠한 이유로도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진정한 고귀함은 태어남이 아닌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듯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선함을 잃지 않으면 결국 빛을 발한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선화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분들께 큰 복이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